마운트 이스케이프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해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드릴 건데, 제 채널에 제일 조회수 높은 영상이 마운트 이스케이프인데, 그게 2016년 4월 5일인가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10년 지났으니까, 이제 10년 지났으니까 약간 10년 동안 업데이트된 내용 위주로. 그래서 이전 영상에 나오는 이스케이프로도 마운트 이스케이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요즘 좀 트렌드에 맞춰서 요즘에 좀 더 효과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개발이 된 거를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마운트 포지션 전반에서의 디펜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상대방이 제 상체를 공격하기 좋은 포지션이죠. 마운트에서는 제 하체를 뜬금없이 공격하기에는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상체가 지금 위험한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서 탭을 치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내 팔, 머리, 목, 얘를 보호를 해야 되는데, 얘가 내 몸에서 분리될수록, 얘가 따로 나오고 얘가 따로 나오고 얘가 따로 나올수록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방어를 한다는 거는 머리랑 팔이 몸에서 분리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웅크리면 머리가 몸에서 분리되기 좋은 자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직관적이진 않지만 내가 매트에 머리통을 붙이는 게 상대방의 제 머리를 끌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머리 끌어안아보세요. 제가 머리 일부러 무겁게 만들면 뒤에 붙이면 상대방이 끌어안을 수가 없는 거죠. 팔은 제 몸통에다가 팔꿈치를 붙인다고 생각하면 돼요. 목을 막는다고 이렇게 올리면 그럼 팔꿈치가 몸에서 벌어졌죠. 이렇게 되면 제가 만세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 만세보다 차렷이라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진짜로 차렷을 해도 되는데, 근데 이렇게 해도 만세보다 난 거예요. 상대방이 마운트로 올라갔을 때. 마운트로 올라와 보세요. 이거는 제가 최소한 걷어낼 수 있으니까 다시 이거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보다는. 그래서 요렇게 팔꿈치를 몸에 붙이고 머리통을 매트에 붙인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이제 손가락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펼치지 말고 살짝 주먹을 줘서 여기로 민다고 생각하시면 편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상대방을 이렇게 크로스로 팔꿈치로 막을 수 있고, 땅바닥을 막을 수 있고, 뭐 얘를 같이 받칠 수 있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든다. 기본적인 머리랑 팔을 안전하게 하는 방법은 막 올리고 막 웅크리고 끌어안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붙여놓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이제 목이랑 팔을 안전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했고, 두 번째로는 내 몸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대로 내 몸의 출력이 나갈 수가 있어요. 내 어깨가 바라보는 방향, 골반이 바라보는 방향으로 내가 힘을 쓸 수 있게 우리 몸이 디자인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누워있을 때 이렇게 어깨도 정면을 보고 있고 골반도 정면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는 내 몸의 출력이 이 방향으로 나가기가 지금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중력은 이 반대 방향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딱히 특별한 거 안 해도 중력을 저한테 갖다 찍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평평하게 누운 상태에서 계속 힘을 쓰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몸을 한번 옆으로 누웠다? 그러면 이제는 옆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는 중력 방향이랑 제가 마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면으로 누운 거보다는 편한 거고, 여기서 제가 바닥을 밀면은 바닥이랑 나 사이의 거리를 만들 수 있고, 그러면 이 바닥이랑 나 사이의 거리는 상대방이랑 나 사이의 거리로 치환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지는 한번 옆으로 누웠으면은 굳이 다시 평평해지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어깨가 옆을 보든 골반이 옆을 보든 한번 옆을 보면 굳이 다시 평평하게 누우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골반이랑 어깨가 꽈배기가 돼서 골반은 오른쪽 보고 어깨는 왼쪽 보는 식이 되면 당연히 내가 힘을 쓸 수가 없겠죠. 근데 그거를 내가 일부러 선택하면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다리가 넘어갔는데 막 다시 이쪽으로 보려고 하거나 전혀 자연스럽지 않지만 이제 의식 없이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향을 그렇게 두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가드는 나랑 상대방 사이에 다리 구조물이 들어오면 가드고, 이 다리 구조물을 치우고 저한테 들어오면은 가드 패스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다리가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제가 편하게 거리를 낼 수가 있고 안 낼 수가 있고 하는 건데, 가드 구조물도 상대랑 나 사이의 받침대, 나랑 매트 사이의 받침대,
이렇게 두 가지 받침대가 있으면 그럼 제가 매트에 버텨지고 상대가 나 사이에서 버텨지면 더 이상 이제 거리가 안 줄어들겠죠. 마운트도 마찬가지로 나랑 상대방 사이에 다리는 안 들어오지만 뭔가 들어올 수 있는 게 있어요. 어깨든 팔꿈치든 손이든 뭔가 들어올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매트랑 나 사이에 받침대가 또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면 매트랑 나 사이에는 팔꿈치, 상대랑 나 사이에 팔꿈치. 그럼 제가 요 두 가지 받침대를 잘 유지하면 상대가 저를 끌어안아도 더 이상 이제 거리가 안 좁혀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조를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요즘에 이제 가장 각광받는 구조는 가장 심플하게 짧은 구조로 상대방이랑 나랑 매트 사이에 프레임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둘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제일 짧게 만들 수 있는 구조는 나랑 상대방 사이에는 팔꿈치, 나랑 매트 사이에는 머리랑 어깨. 그래서 제 밑에 깔려있는 쪽 팔꿈치가 제 배 쪽이 아니라 등 쪽으로 조금만 빠지면, 그러면 제 머리, 어깨가 이렇게 구조물이 돼서 상대방이랑 나 사이에 안 무너지는 받침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운트로. 그래서 이제 뭐 유튜브에 찾아보시면은 데미안 마야 에스케이프라고 많이 나오는데, 데미안 마야가 이런 걸 좀 많이 퍼뜨려가지고 요즘 많이 유행하는데, 여기서 제가 제 어깨가 뒤로 빠질 만큼, 머리를 찍고 팔꿈치가 제 뒤로 빠질 만큼만 몸을 움직여주면 제일 짧은 구조물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만큼만 만들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상대가 저를 눌러도 팔꿈치부터 어깨까지 삼각형 구조로 더 이상 이제 안 찌그러지는 구조가 완성이 됐어요. 그럼 여기서 상대방이 어떤 리액션을 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나오는 건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간에 여기서 더 이상 찌그러지지 않으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냥 제가 양급을 꿇고 나오면 위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뭐 뒤로 밀려나지 않더라도 제가 이 구조를 유지를 해서 여기서 다시 굴러가지고 다시 나올 수 있어요. 뭐 굴러서 나올 수도 있고 뭐 밀어서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팔꿈치 프레임을 만들었다가 요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 가지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거랑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이만큼의 프레임으로 안 찌그러지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내가 그냥 밀고 일어나진다? 밀고 일어나면 되는 거고, 상대가 안 밀린다? 그러면 제가 이 거리를 유지를 하다가 여기서 갑자기 굴러서 들어가면 요 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움직임을 더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 팔꿈치가 제껴지면 그럼 상대가 내 등으로 넘어오는 걸 제가 허용하는 게 돼버리니까, 이 팔꿈치가 경계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팔꿈치가 경계선이고, 그 다음에 제가 고개를 이렇게 들면 제 팔꿈치가 아니 그냥 제 팔꿈치 자체를 뒤로 뺄 수가 없어. 그냥 머리를 들면 여기 공간이 없잖아. 여기 공간이 생겨야지 이 팔꿈치가 뒤로 빠지니까, 그걸 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머리를 대신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얘가 뒤로 빠질 수 있는 공간이 생겼죠. 근데 여기서 상대방이 뭐 클로즈를 꽉 잠그고 손을 짚어가지고 안 뒤집어지더라도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제가 지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제가 펴서 거리를 지키다가 구르면서 팔꿈치랑 무릎을 모으면은 싱글라 X 같은 걸로 쉽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일 짧은 구조 이렇게 만들어서 데미안 마야 식의 에스케이프 요거를 만드는 게 이제 좋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체로는 머리, 팔꿈치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하체로는 상대방이 마운트를 잡았을 때 좀 타이트하게 위로 올라와도 이렇게 올라왔을 때 제 다리를 보세요. 제 다리가 상대방 다리의 한쪽 라인을 제 두 다리가 다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두 다리가 다 이 다리 손을 넘어가면, 그럼 제가 여기서 쉽게 일어날 수 있고, 아까 설명한 것처럼 안 넘어가고 저한테 딱 달라붙어도
여기서 제가 이 팔꿈치랑 이 무릎이 다시 붙게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운트도 하이 마운트가 있고 로우 마운트가 있는 거죠. 사이드도 하이가 있고 로우가 있고, 백도 하이가 있고 로우가 있고. 근데 이제 위랑 아래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 제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브릿지를 저한테 매기기가 힘들어지는, 브릿지를 해도 저한테 닿지가 않죠. 대신에 이 골반이 지 혼자서 막 뒤로 구르거나 온몸 비틀기 하거나 이렇게 움직이는 게 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제가 밑으로 내려가면은 뭐 다리를 다시 넘기거나 뭐 이런 건 어려워지지만 브릿지 자체를 저한테 세게 먹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너무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상체가 그냥 지 혼자서 일어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하이 마운트랑 로우 마운트일 때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팔이나 목이 공격당하기 좋은 자세는 하이 마운트죠. 이 사람 다리가 제 목에 가까워질수록 이 사람 다리랑 제 상체랑 싸워야 되는 상황이 나오니까 하이 마운트를 먼저 주는 거는 되게 위험해.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택하라고 하면 무조건 팔꿈치를 다시 밑으로 내려서 상대방을 로우 마운트로 내린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내가 위로 기어 올라가고 상대방을 밑으로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밑에 누워있을 때 이 방향으로 상대방을 미는 거는 좀 무모한 거지만 이 방향으로 상대방을 미는 거는 좀 괜찮은 거죠. 그래서 제가 상대를 민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미는 게 아니라 앞으로 숙이고 있는 상대라도 이렇게 미는 건 괜찮아요. 딥스하는 것처럼 밑으로.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 제 골반을 좀 더 강하게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많이 내려가 있을 때는 제가 브릿지를 길게 해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상대방이 하이 마운트로 못 올라오게 내가 기어 올라가고 상대방을 밑으로 내린다는 생각으로. 근데 상대방이 많이 올라와서 하이 마운트가 돼버리면,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면 이제 이런 건 상대방한테 잘 닿지가 않지만 그냥 제 골반 방향이 먼저 선행해서 누운 게 아니라 엎드린 방향이 돼버리고 나머지 상체가 하체를 그냥 따라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물려있지만 않으면 되니까 제가 한쪽을 집어넣고 한쪽을 빼준다는 생각으로 회전을 하고 다리가 돌아서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리스크가 좀 큰 거죠. 제가 상체를 상대방 하체한테 줘버리는 게 되니까. 근데 그냥 너무 하이 마운트가 돼서 진짜 할 거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상대를 더 올려놓고 제가 나가야 되는 경우가 생기네요. 다리를 넘겨서 뭐 뒤로 구르는 것도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일부러 하는 거는 리스크가 너무 크지만 이미 어쩔 수 없이 상대가 너무 하이 마운트로 올라오면 그러면 브릿지를 먹일 수는 없으니까 제가 뒤로 굴러서 나와서 이제 뭐 보스턴 크랩을 한다던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제가 뒤로 굴러서 나오기 위해서 다리를 넣어줄 수 있는 거예요. 사이드에서 상대방이 뭐 암트라이앵글 하듯이 하이로 붙었을 때 내가 버기 초크 하는 거랑 같은 원리로 뒤로 말아서 굴릴 수 있는 공간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이 마운트랑 로우 마운트의 구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게 달라지고, 기본적으로는 하이 마운트를 안 주는 게 안전한 방향인데 이제 어쩔 수 없이 하이 마운트가 되면은 시도해 볼 수 있는 기술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마운트 이스케이프에서 제가 예전에 소개했던 것도 지금 쓰는 거랑 다 같이 이제 쓸 수 있는데, 제일 흔하게 하는 게 이제 하프가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요. 제가 여기서 이제 다리 다시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딥하프로 갈 수도 있고 뭐 일반 하프로 갈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다리 끌기를 하려고 하면 상대방이 테크니컬 스탠드업으로 이 무릎을 세워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럼 제가 이제 다리 끌기를 할 수가 없어요. 다리 끌기를 할 수 없을 때 제가 이제 손을 다리 사이로 넣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손을 다리 사이로 넣는데 이 손을 집어넣고 고개가 들려 있으면
삼각으로 바로 넘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데, 아까 설명한 것처럼 내가 뒤통수를 계속 매트에 붙인다? 그러면은 삼각을 시도를 해도 제가 빠져나올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제가 한 손을 밑으로 넣었을 때 나머지 한 손이 상대방 다리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공격하기 쉬운 손은 지금 이쪽 손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면은 몸에서 팔이 분리되기 때문에 제가 이 팔을 지키기 위해서는 팔꿈치를 몸에 붙이고 체중이 실리게 이쪽 방향으로 움직여줘야죠. 그러면은 이 팔을 공격 안 당하고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테크니컬 마운트일 때 이렇게 손을 하나 밑으로 넣어서 나올 수 있는데, 이 방향은 약간 바로 정면 삼각의 위험성이 조금 있고, 제가 선호하는 거는 이 손을 넣는 거. 이 손을 넣으면 역삼각이 가능한데 사실 정면 삼각보다는 역삼각을 사람들이 더 못하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이 팔꿈치가 열려있지만 않으면은 역삼각도 사실 걸 수가 없어서 이 팔꿈치를 몸에 붙이되 이렇게 둘 사이 제가 안으로 들어오게 이렇게 집어넣으면 제가 이 정강이를 가지고 업어치기 하듯이 돌아서 나오면은 그러면 이제 안전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테크니컬 스탠드업에 대한 대응으로는 이런 식으로 밑으로 손을 넣어서 도든 방법. 그래서 제가 하프간을 다리 끌기를 시도를 했는데 상대가 손을 다리 넣는다 그러면 제가 이 다리 가지고 나와요. 이제 이런 식으로 마운트에서 이스케이프 하는 걸 한번 정리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머리랑 팔을 몸에서 분리되지 않게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몸통이랑 골반 방향에 신경을 써서 한번 옆으로 누우면은 굳이 다시 평평해질 필요가 없고, 살짝 등을 보여주면은 거기서 이제 터틀 디펜스로 연결하면 되기 때문에 등을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최소한의 프레임으로 이제 데미안 마이아 스타일로 프레임을 만들어서 거기서 그냥 밀고 일어나거나 아니면 거기서 팔꿈치 무릎을 붙여서 뭐 싱글레그 X로 가는 방법이 좀 요즘에 나온 방법 중에는 좀 효과적인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가능하면은 하이 마운트를 주지 말고, 그 다음에 하이 마운트가 돼버리면은 쓸 수 있는 기술들도 있으니까 그거를 상황에 맞춰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뭐 잔재주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마운트를 뺏겼을 때 상대를 끌어안는 게 좋은 대응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제 팔꿈치를 몸에서 벌려주니까, 이 무릎을 세워보세요. 막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오므플라타나 기무라 시도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머리를 끌어안을 수도 있고 좋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붙잡고 시작하는 거는 비추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잡았으면 그냥 잡은 걸 유지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허리를 안 왔다. 허리를 안 왔을 때는 제가 그냥 이렇게 끌고 있으면 몸을 돌릴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제가 이쪽을 꽉 안았으면 이쪽은 돌려서 빼준다는 생각을 가져야지, 그래야지 제가 돌아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냥 아는 거면은 내가 다시 탑으로 올라가는 데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같은 체급이면 사실 허리를 안은 상태에서도 몸을 돌려서 뒤집을 수 있어요. 근데 양손을 같이 집어넣으려고 하면 몸이 회전을 못하니까 계속 밑에 깔려있는, 하나를 과감하게 넣고 하나를 빼준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이제 상대가 마운트로 넘어오는 타이밍에 제가 뭐 머리를 잡고 있게 될 수도 있는데, 머리를 잡았을 때도 살짝 이제 뭐 트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이미 잡은 거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활용해야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머리를 끌고 안고 있는데 상대가 여기서 욕심내서 안바 시도를 한다? 안바 해보세요. 그럼 이런 식으로 머리랑 무릎이 가까워지는 순간에 트레이드이 돼버리기 때문에 상대방이 몸을 못 가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왕 한번 머리를 잡은 거를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무리하게 욕심내서 몸이 접히는 순간에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똑같은 원리로, 제가 마운트인데 이미 크로스 초크 그립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이게 아직 없는데 여기서 주섬주섬 잡으려고 하면 제가 팔꿈치를 벌려주는 거니까 공격당할 수 있지만, 이게 이미 잡혔는데 마운트일 때는 이걸 한번 써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욕심내서 마운트 안발 들어간다? 그러면 보세요. 무릎이랑 목이 가까워지는 순간에 제가 당기면 오히려 몸을 못 가누고 본인이 뒤집어지거나 실제로 저한테 초크를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머리를 끌어안거나
허리를 끌어안은 상태에도 사용하려고 하면은 사용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거를 우선적으로 가는 거는 사실 리스크가 있는 거죠. 왜냐면 약간 아까 설명한 것처럼 잔재주기 때문에 이게 간파 당하면은 사실 몸에서 팔이 벌어지고 위험해질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마운트 포지션에서 이스케이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고, 네, 일단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